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윤석열과 검찰이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자기들 손으로 윤석열 총장을 저 자리에 앉혀놓고 최근에 요즘 이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예전에 각종 접대를 받았었다라는 식으로 인물 흠집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죠. 평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슬로건들 다 떠들어대던 양반들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내용인즉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수차례 그렇고 그런 접대들을 받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윤석열 총장이 과거 김학의 접대 사건에 엮여 있었다든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락거리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렇고 그런 접대들을 받았다더라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의 카더라 통신인데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추문 만들기라는 것이죠. 저쪽 사람들이 광우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 때 끊임없이 즐겨 사용하던 아주 악질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부분은 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부분은 왜 하필 요즘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현 검찰총장 흠집내기 기사들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씨는 현 대한민국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혀준 건 바로 현 문정부입니다. 문정부. 그리고 알다시피 윤 총장은 현재 조 장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 장관과 그의 일가족들이 요즘 어떤 의혹들에 휩싸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정치권의 인물 흠집내기라는 겁니다.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저항하니까 지그 편을 수사하니까 이제는 수사를 똑바로 못하도록 소신 있는 수사를 못하도록 외부에서 사람 흔들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대검찰청에서도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보도는 완전히 허위 사실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사실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대검찰청이 직접 어떤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 이제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때 이런 근거 없는 논란들이 생산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수사라는 게 바로 조국 장관 수사죠.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거는 지금부터 읽어드릴 이 두 번째 부분인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서는 애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했었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민정수석실이 검증한 적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검증한 적이 있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빨간 밑줄도 쳐놨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같은 정부의 고위 인물들을 신규 인사검증하는 역할이 바로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간 윤석열에게 어떤 흠결이 만약에 실제로 있다고 한들 그거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거나 무시했던 청와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민정수석이었던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본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 윤석열에게 흠결이 있다면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 청와대와 민정수석 조국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코미디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당에서도 드디어 윤 총장 흠집내기를 시작했다.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 윤 총장을 검증한 조국 전 수석은 뭘 했냐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하고 똑같은 반응이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코미디라는 겁니다.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음해 공작에 대해서 당연히 대검찰청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보이자 당초 내질렀던 기자라든지 심지어 대표적인 정권의 나팔수인 김어준 같은 사람조차도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비겁하죠. 그래도 지들도 검찰 수사 받는 건 무섭다 이거죠. 그래 지금 겁나거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저런 코찔찔이들하고 옥신각신 정치 얘기를 하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혜택을 손질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도 지켜줘야 되고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좀 해결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문제도 지켜주고 줄줄 새 나가고 있거든요. 또 원자력 발전을 어서 빨리 정상화 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박살나고 있는 수출 산업과 경제도 활성화 시켜주고 해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도 그렇게 메꿔주고 4차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혁명 이런 것들 대비하기도 너무나도 바쁜 이 시국에 저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저런 코미디 프로그램만도 못한 사람들하고 소모적인 내부 정쟁에만 귀중한 힘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 투쟁을 해야만 한다는 게. 다행히 한국당에서도 최근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사건 등을 두고 이제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법원을 찾아가 가지고 또 상복을 입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별장 접대 논란에 대해서도 물타기가 본질이다라며 오랜만에 또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우파 철학이 너무나도 약한 모습들, 무능력함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낡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러니까 저 낡은 브레이크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 나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국회 의석수 100석이 넘어가는 정당을 만들기란 너무나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저도 당연히 다 잘 알고 있지만 피 끓는 젊은 청춘의 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설프게 이쪽에서 함부로 흩어졌다가는 차기 총선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우파 사람들은 좀 뭉쳤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가슴속에 정말로 이제 대의적인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좀 뭉쳤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그리고 현 우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제발 좀 적극적으로 대우각성을 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정당을 찍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고 우파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당에 이미 정남이가 떨어진 분들도 정말로 많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 넓게 어떤 야당 전체로 의미를 확대시켜서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어떤 존재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 야당 정치꾼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국회 법안 통과되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시민 논객의 입만으로 그런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낡은 브레이크라도 없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폭주를 아무도 멈춰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우파의 현실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서로가 조금의 다른 차이를 인정을 하고 제발 좀 뭉쳤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파가 또 이리저리 여러 가지 계파로 쪼개져 있죠.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최근에 좀 이상한 발언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도 이번에는 또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애초에 다들 아시겠지만 저쪽 사람들이 내세웠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 손으로 이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수사를 시작하니까 온갖 저급한 음해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홍준표 대표 말 맞다나 조폭 집단처럼 압박하고 있고 법원까지 동원을 했고 좌파 언론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저도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인간 윤석열에게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인사검증 담당자였던 조국 씨는 대체 뭘 했냐 이겁니다. 합당한 의문 아닙니까? 윤석열을 검증한 사람이 바로 조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미디도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들을 그렇게 늘어놓더니 정작 나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 편을 건든다 싶으니까 무자비하게 인물 흠집내기에 들어가는 저쪽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정말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국내 임금 근로시장과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인력 부담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귀족 노조를 척결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대량의 에너지 산업과 수출 동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뭐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에너지 산업 방법이 뭡니까?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돼요. 이러면서 각종 규제들도 철폐해주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금 감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급선무라는 겁니다. 왜냐? 국민들의 일자리는 회사와 공장에서 나오고, 국민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을 때 유의미한 소득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자영업과 상권 전체도 다 같이 함께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상권이 살아나야지만 학생들과 청년들의 알바 자리도 생기는 거고, 알바로 어떤 젊은이들의 생활이 안정화가 되어야 그 젊은 사람들이 더 큰 공부,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장래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선순환이 반복되는 첫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루한 내부적인 정쟁 소모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력을 낭비하는 모습들이 정말 제가 바라볼 때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슴 아프지만, 앞으로도 그래서 저 얼음사이다가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항상 편안한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또 기분 좋은 금요일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뭐 윤 총장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흠집내기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